정윤희와 정오성이 12시 전에 온다던 도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도윤은 골목길에서 황기만의 비서가 홍만수에게 의뢰하여 도윤의 다리라도 못 쓰게 만들라고 했었고, 그렇게 낯선 괴한으로 위장한 동네 양아치 2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온 힘을 다해 괴한들과 맞섰지만 수적으로도 힘으로도 역부족이었죠. 괴한에게 밀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김도윤을 쇠막대기로 괴한이 폭행을 가하려는 순간 골목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오면서 소리쳤어요.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놀란 괴한들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도 황기만이었어요. 김도윤도 나타난 기만을 보면서 놀라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자리에 황기만이 왜 나타난 걸까요? 사실 황기만은 오늘도 유경이 운영하는 가게에 갔다가 유경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쫓겨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유경과 어떻게 하면 다시 사이가 좋아질까를 골똘히 생각하며 걷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득 김도윤이 도유경과 의대 동기이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못내 안 잊고 왔었는데, 생각해보니 김도윤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유경과의 관계를 김도윤을 이용해서 다시 원만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김도윤에게 SOS를 청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어찌어찌 도윤의 집을 알아내서 찾아가던 길에 골목 저쪽에서 소리가 나서 혹시나 해서 와봤던 것인데, 그곳에서 자신이 만나러 가는 김도윤이 괴한에게 당하고 있던 걸 발견하고 만 거예요. 황기만은 내심 쾌재를 불렀어요. 지금 도윤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고 자신에 의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게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도윤이 유경과 다시 잘해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황기만이 나타나자 괴한 2명은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양아치라서 사실 김도윤 혼자였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 명이 더 나타난 순간부터 자신들이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자신을 쳐다보는 괴한 2명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김도윤 쪽으로 급히 자리를 옮기고 도윤을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기만을 보면서 괴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기만을 향해 소리쳤어요. 꺼. 칼길 까쇼.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나쁜 일 당하기 싫으면. 황기만은 이판사판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유경과의 갈등을 해소해서 다시 유경이와 합치는 게 최우선 과제였거든요. 그런 황기만에게 양아치들에게 당하는 수모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뭐? 나쁜 일? 내가 당할지 당신들이 당할지 그건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어디 한번 와봐. 황기만이 소리치자 괴한들은 자신들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아가는데요. 이때 황기만이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여기요. 여기 나쁜 사람들이 무기로 시민을 폭행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나와보세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기만이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괴한들은 하나둘 행인들이 오자 기만을 보며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니네들. 그렇게 도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괴한들이었어요. 괴한들이 떠나고 김도윤이 황기만에게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하자 황기만이 도윤의 말을 자르며 이야기합니다. 아이 다행이에요. 사실은 제가 선생님 좀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도윤이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예. 저를 만나러 오시는 길이었다고요? 그러자 황기만은 뒷머리를 긁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경이랑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기만의 말에 고마우면서도 갑자기 유경의 이야기를 꺼내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의 김도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장사까지 마친 한산한 오후. 정윤이는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 돌리고 의자에 앉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를 더듬자 무언가가 손끝에 걸립니다. 꺼내보니 어제 건네받았던 김미경의 명함이었어요.
명함을 보자 김미경 보험 설계사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어제 미경 씨가 줬던 거. 깜빡하고 있었네. 정윤이는 손끝으로 명함을 쥐고는 미소를 머금은 채 핸드폰을 들어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미경 씨죠? 저 정윤이에요. 어제 치킨집에서 뵌. 놀란 미경이 답합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전화 주실 줄이야. 반가워요. 윤희가 용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우리 꼭 밥 한번 먹자고 해놓고는 그냥 보내긴 그렇더라고요. 잠시 웃음이 흐르고 조용한 정적이 흐릅니다.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생각이 난 듯 이야기하는데요. 그나저나 그때 일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죠? 무슨 이야기인지 눈치챈 정윤희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지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래도 꿈에서 그날이 자꾸 나와요. 문득 그때 생각이 나고 정윤희가 얼마나 슬퍼했었는지 생각이 난 미경이 망설이다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혹시 도윤이 아버지 보험금 수령해서 그래도 달동 4살 때처럼은 어렵지 않으셨죠? 미경의 말에 정윤희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는데요. 정윤희의 집은 그 당시 너무 어려워서 보험 같은 건 들 수도 없는 처지였거든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묻는 정윤희에게 미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잠깐 도와드린 적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 보험 설계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도윤이 아버지 명의로 화재보험이랑 생명보험 2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그 시기쯤일 거예요. 몇 달 전쯤부터. 그리고 남편분 돌아가시고 보험금도 수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윤이는 사색이 되었어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기록이 있어요? 그럴 리가요. 난 가입한 적도 받은 적도 없는데. 다시 한번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지만 전혀 기억에 없는 정윤이었어요. 내가 그런 말 들은 적 없었는데. 도윤이 아빠도 나한텐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다시 한번 미경이 조심스레 묻는데요. 보험금 수령한 적이 없어요? 정윤이는 한 손으로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아니,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그때는 정신도 없었고 그냥 장례 치르고 애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김미경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말을 더 이어갈까 말까 망설이는데요. 그랬구나.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줬었나 보네. 그럼 윤희 씨 자세한 이야기는 며칠 후에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때요? 네, 그래요. 거기서 봬요라면서 힘없이 전화를 끊는 정윤희. 그때 마침 치킨집으로 노숙자가 들어오면서 정윤희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동생. 지나가다 들렀어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노숙자인데요. 하지만 정윤희는 전혀 반가운 기색이 없었어요. 뭔가를 눈치챈 노숙자가 슬며시 묻는데요. 왜 그래? 얼굴이 완전 썩었네. 무슨 일 있어? 아,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윤희의 말에 되묻는 노숙자인데요. 이상한 얘기. 뭔데? 아, 글쎄. 도윤이 아버지 화재 났을 때요. 제가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씨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겠죠? 얼굴이 굳어지는 노숙자인데요. 그 여편네는 예전에도 이 말 저 말 없는 말 하더니 아직도 그러나 보다. 그 여편네 말은 무시의 동생. 그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했었잖아. 퇴타퇴. 침뱉어 동생. 이상한 말 들으면 침뱉어야 돼. 아유 열불나. 동생이랑 이야기 좀 나누다가 가려고 했는데. 기분 더러워져서 못 있겠네. 다음에 올게 동생. 하면서 노숙자는 황급히 나가버립니다. 밖으로 나온 노숙자가 어제 구겨서 버리려 했던 김미경의 명함을 꺼내서 전화를 겁니다. 속으로는 미경을 향해 여편네. 왜 하필 지금 그딴 얘기를 꺼내는 거야?
미경이 전화를 받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하게 말하는데요. 여보세요, 미경 씨? 나야. 노숙자. 지금 시간 되면 얼굴 좀 보자고. 1시간 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공원. 선글라스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노숙자가 두리번거리며 벤치로 향합니다. 노숙자가 미경을 발견하고는 벤치 옆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앉자마자 노숙자는 쏘아붙이듯 말하는데요. 넌 왜 그렇게 급했냐? 당황하는 미경이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한테 왜 그 얘길 꺼냈어? 그 보험금 말이야. 그게 언니, 나 진짜 몰랐어요. 윤희 씨가 전혀 모른다니까 저도 놀라서 그랬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한숨을 쉬는 노숙자인데요. 너도 기억나지? 그때 우리 달동네 불났을 때 윤희네 집도 다 타고 그 남편 거기서 죽었잖아. 그때 그 인간 명의로 들어있던 보험. 사실은 내가 그거 처리했어. 윤희가 받을 처지가 아니었고 난 어차피 그 애 데리고 살아야 하니까. 그 돈 우리 애들 키우는 데 썼어. 근데 지금 와서 윤희가 알게 되면 뭐가 되냐? 충격을 받은 듯한 미경인데요. 언니가 그 돈을 받았다고요? 어차피 누구든 받아야 했어. 그 집에 있던 모든 서류며 우편물, 그 화재 통보도 다 내가 정리했어. 윤희는 장례 치르느라 정신 없었고 난 그때 동사무소에도 대신 다녀와 줬어. 가방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낸 노숙자가 미경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난 일로 생각하고 조용히 덮어줘. 내가 그 얘길 밖에 흘리면 나만 무너지는 거 아냐? 이제 너도 나랑 공범이야. 놀란 듯 봉투를 바라보는 미경에게 노숙자가 한마디 덧붙이는데요. 충분할 거야. 내 입 닫을 만큼은. 미경은 조용히 봉투를 가방에 넣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2일. 제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나 보네요. 자리에서 일어난 노숙자가 그래. 그게 서로한테 좋은 일이야. 이 말을 남기고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과거 정윤희의 남편을 죽게 만든 것도 노숙자,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노숙자, 도희를 죽인 건 노숙자의 아들. 노숙자의 집안이 도윤의 집안을 박살낸 것인데요. 이제 노숙자의 집안이 박살날 일만 남았네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노숙자의 집안이 풍비박산날 날이 멀지 않아 보이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될 것 같네요.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고 더운 날 외출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